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바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순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짓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농업지원과장 오학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6페이지 하고요. 네, 6페이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양 개량 사업,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네, 토양 개량제는 우리가 이제 폐하스, 규산, 석회 실제 이건 100% 국비 지원 사업이고 유기질 이제 이 공급 사업은 주로 가축분 퇴비를 우리 공급하는 네. 이런 사업. 그럼 지금 단가 2,150원에서 뭐 2,990원 이거는 포대당 한 포대당 예, 그렇다는 예. 말씀입니까? 포대당, 예. 그럼 이게 이제 전에 국비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거고. 그다음에 그럼 유기질 비료 사업은 포대당 이 가격이네요. 1,400원에서 1,400원에서 1,700원은 사실상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예, 국도 포함해서, 시비가 예. 지원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약 자부담이다 한, 이 말이네요. 50 내지 60% 정도가 자부담이 되는. 자부담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수혜자 대상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면 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한 4천여 명, 4천 몇백 명 될 겁니다. 4천 명 더 되는 걸. 예? 예. 6천 명 정도 된답니다. 예. 우리 농업인 중에 한 예. 6천 명 정도가 예. 이 사업의 그 수혜자라는 거죠. 예, 예. 네, 일단 뭐 지급하는 거는 그러니까 농협에서 아마 이 사업을 예. 대행을 하는 걸로 예.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농협 경영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민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못 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제 그 대다수 이제 소규모 농가고 네. 실제로 이제 그 터밭 어떤 도시민들의 어떤 텃밭. 그 예, 주말 농장식의 어떤 이런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네. 그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지침상에 그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결국 그거는 이제 뭐 자부담으로서 사실상 이제 그 농협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농협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 예.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예,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어겨서 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협 경영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 수많은 농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농협 경영체에 내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혜택을 못 보는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예, 소농가들은 뭐 대다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옛날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대농가들이 사실상 이제 구입한 비료를 일부 또 조금 막 거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막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우리가 이제 농업을 뭐 이렇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끌고 나가려면 물론 농협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그거는 이제 뭐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도 우리 시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만약에 뭐 수요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뭐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소농에게도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지금 당장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거제시 같은 데는 다른 지역 지자체보다는 사실상 어떤 이 공급 어떤 율이라든지 네. 신청 대비 공급하는 양이 네. 지금 현재 많습니다. 사실 별도의 또 저 예산을 1억을 확보해가지고 네네. 시자체로서 추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 원하는 양을 다 지금 못 주고 한 74% 정도 네. 그 정도 공급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농가들 지금 현재 그 해당이 안 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까지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우리가 뭐 어떤 농사의 수혜적 측면에서 보면은 다 거기 공급이 되면 좋겠는데 또 여러 어떤 방향에서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안 들면 뭐 수억씩 들지 않으면 저는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일단 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저기 우리 거제 그 농산물 왜 물 있지 않습니까? 거제 판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1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사실은 그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은 제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고마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농수산물을 거제몰이나 지금 보니까 거제 판몰, 거제몰 지금 네이버에서는 거제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거제 판몰이 또 따로 우리 순수하게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제품이 거의 품절이고 홈페이지 관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혹시 과장님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그 거제 판몰 이게 2003년도에 구축을 한 그런 어떤 사이트입니다. 아유, 그래서 10년이 넘었네. 예,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이제 결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프로그램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실제로 보면은 결제 부분이 계좌 이체만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휴대폰 이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안 되고 이걸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좀 찔끔찔끔 지원한 게
지원해 왔었거든요. 예. 운정에 관련되는 사이트 이제 그 유지 관리 보수 이런 부분인데 기존 프로그램을 갖다 이게 이제 구후 버전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서 사실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네.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새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볼 때는 제작을 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거제몰을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 거제몰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 사이트로 별도로 들어가서 이제 이 또 그 판몰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원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예. 거제 판모를 새롭게 개선을 하고 지금 그 19페이지 보면은 로컬푸드 현황에 보면 거의 170개 품목이 50톤 정도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렇게 출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거제 판몰은 이렇게까지 품목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저는 대대적으로 이 거제 판몰을 좀 개선을 해서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휴대폰으로 주문을 해서 선물로 타 지역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새로 지금 현재 그 만드는데 비용이 대략적으로 예산이 약한 5천 정도, 5천만 원 정도. 새로 완전히 개선하는데요. 새로 만드는데. 그러면 예, 뭐 거리 내년 또 이 뭐 추경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카드도 되고 뭐 계좌이체도 되고 예, 예. 지금 지금 어찌 보면은 하여튼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앞당겨지긴 했지만 그 온라인 쇼핑몰이 어찌 보면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지금 휴대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하실 때 거제에서 나는 농수산물 뭐 그 임산물까지 가능하면 많이 좀 그 판몰에 좀 담아주시고 하여튼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계시는 동안이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좀 열정을. 업무는 뭐 연속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뭐 충분히. 네, 내년에는 꼭 하여튼 거제 판몰이 제대로 좀 운영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뭐 지금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시간일 텐데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유, 그 과장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죠? 예, 예. 예,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월 달까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4년간 올해부터 4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예, 하죠. 예.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까지 합니까?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기본계획 용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최종 해가지고 농림부 승인이 지금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정은 지금 짓지는 못하고요. 지금 한 2차례 정도 별도의 또 우리 검토를 받았고 12월 중에 지금 농림부의 가서로 최종 이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거제가 아열대 식물이 가능합니까? 물론 하고는 있지만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기후대가 우리 거제는 사실 아열대 기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통 10개월, 연중 10개월 이상 10도 이상의 평균 기온을 가지고 있으면 아열대라고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거제는 사실상 그 기후대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연평균 14.3도 정도 되네요. 기온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알로에는 뭐 전국 생산량의 뭐 축순하고 예, 거의 60, 70% 대부분을 정도를 우리 거제에서 차지하고, 예. 한다 아닙니까? 유자라든지 뭐 한라봉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 물론 그런 어떤 이제 기존의 우리 이제 아열대 뭐 작물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거제에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그 농산물 생산이 되는 농산물은 뭐 어떤 그 아열대 기후대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모든 게 포함되는 그런 포괄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제가 이제 그 일본의 도쿄에 그 난 세계 대전을 할 때 2번이나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전남 한평에 한평군 공무원들이 그룹을 지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난을 재배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아열대 기온에 그 적합하고 좋다면은 6차 산업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뜻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이제 의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거제에 그 이런 6차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한 6개소 정도 있습니다. 6개 정도 예. 있습니까? 이거 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입니까? 아니면 예, 가공 쪽은 6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관광과 결부된 부분들은 지금 교육 농장 해가지고 또 한 10개소 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마을 기업이나 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마을 기업은 뭐 우리가 일부 뭐 지금 농업 쪽에 관련되는 부분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 뭐 농업은 생명산업인데 그 지금 조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젊은 그 농업인들이 그 우리 농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차 산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을 좀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관광하고도 연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추진단 조직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지금 이제 추진단은 현재 우리가 그 이제 구성원이 그 하부에 이제 액션 그룹이라고 이제 활동 조직이 있습니다. 활동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이제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각종 그 분목 단체를 이루고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조직화를 위해서 6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한 36개 정도 단체가 지금 구성원으로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렇게 조직화를 위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그 홍성군의 그 젊은 농부들 그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다녀와 봤습니다. 네.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거기도 이제 특화된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발달 장애인들이 그 농업에 종사를 하고 수익도 올리고 있고 뭐 급여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그 도시인들이 농촌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땅 파는 삽 있죠. 그걸 해보니까 난생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그 농촌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관광 쪽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추진단 조직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조직화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공유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보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용역을 진행 중이고 또 국비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5쪽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6건에 대해서 이제 완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주로 건의하고 또 뭐 처리한 달라라는 내용도 건의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완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예,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그 재보험 관련해서는 예.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입 대상되는 품목이 한 70여 개 품목이 지금 어떤 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가입 가능한 품목은 한 28종이고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2019년도에 한 266헥타 정도 지금 가입이 돼 있었는데 20년도에는 한 절반 이상 50% 이상이 증가된 496헥타가 지금 가입되어 가지고 예산은 3억 3,3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도 이제 농작물 재보험 지원 대상은 이제 대상자가 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그런 이제 자격 조건 때문에 조금 그 미만의 농업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또는 품목도 조금 더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건의해달라 중앙부서에. 물론 이제 중앙부서에서 판단하건데 이렇게 많이 예산도 늘어서 또 하고 있지만 아마 중앙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좀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부분도 많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친환경 무농약쌀 재배 농가를 이제 좀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재배 면적이나 재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우리가 고품질 어떤 벼의 생산을 위해서 단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47헥타가 되고요. 예. 순수하게 친환경 무농약 쌀만을 지금 재배하는 단지는 약 20.7헥타 정도.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로 친환경 쌀이 재배되어진다라면 재배되는 거는 이제 학교 급식으로 학교 급식에 410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그리고 또 우리 행운 청주 또에서 친환경 쌀을 또 이렇게 수요처로 사실상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재배 농가가 재배하는 양은 한 1년간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그 20.7헥타에서 생산되는 양은 한 139톤 정도. 예. 그렇게 지금 생산이 됩니다. 예, 139톤 정도 해서 학교급식으로 가는 양은 한 61톤 정도가 예, 우리 71톤. 거제시 평화영농을 통해서 예. 가는 게 61톤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가는 거, 즉 410만 톤에서 한 70만 톤 정도 평화영농을 통해서 우리 거제에서 이제 미국 처리장을 새로 지어진 곳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고성에서 가는 고성, 거. 어쨌든 안정적인 소비 시장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게 친환경 쌀 재배 농가가 인접 농가하고 또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게 이제 어떤 지역 권역 단위의 어떤 들녘이 전체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농가의 어떤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친환경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우리가 간행 어떤 농법보다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 면적 확대하는데도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여건이 불비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 그제 이제 어떻든 여건상 대규모 친환경 생산 단지로 이렇게 조직하고 확대하기는 면적을 넓혀가는 것은 좀 어렵다.
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농민들이 고령화로 노동력이 이제 감소하는 이런 추세라든지 여건들을 보면 이제 오히려 내개소에서 아마 19년도에는 연초면에 양지, 하천면에 하청, 장목면 구영, 상거동 이런 정도에서 한 120농가 4개 단지였는데 이제 3개 단지 오히려 조금 축소되어진 측면이 있습니까? 예, 축소가 되고 또 예. 참여 면적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조금 우리 여건상 어쨌든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지 내는 실질적으로 그 친환경 농자재가 거진 예. 공급이 됩니다. 예. 공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전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근 지역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좀 가능성 있는 지역을 다시금 선정을 해서 좀 소득 창출 등의 지역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거기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이제 쉼터를 설치하는 거 검토해 달라. 그건 어떻게 조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쉼터를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 이제 그 관련 사항도 사실상 일부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예. 우리가 이 농지법에서는 그 이제 시설을 설치가 가능한데 예. 전력 단위의 어떤 그래도 그 어떤 중심지라든지 이용 가능성이 많은 어떤 위치에다가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예. 소유자하고도 접촉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예. 대다수 어떤 들녘에는 보면은 그 정자나무가 예. 거진 다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 쉼터로서 조성이 돼 있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굳이 뭐 농지 내에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이고 예. 또 기존의 시설이 뭐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고 그래서 뭐 전력 단위에서는 크게 이 어떤 쉼터의 어떤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추진을 하기는 예.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편의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농사 짓다가 이 화장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개, 올해 1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1개 정도씩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또 이제 뭐 이제 넓은 덜을 가진 지역이 뭐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연초면, 하청면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하절기 같은 경우에 이제 떼약볕 때문에 집에 가서 뭐 쉴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쉼터가 있으면 쉬었다가 또 간식도 먹고 이제 그런 시설들이 이제 요청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대상지를 또 살펴보고 또 여론도 숨겨 현실적 가능성도 타진해서 또 이렇게 했지만 쉽지 않다 여건이 뭐 그런 점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뭐 어린 농부 농사 이야기해서 키트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하셨죠. 예.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이렇게 좋아서 하는데 이 사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이제 식생활 개선 우리가 그 공모 사업입니다. 예. 그 공모 사업 일환으로서 사실상 추진을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 한 600여 개 지금 키트를 배분했습니다. 예.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버섯 재배, 배지를 이제 공급을 했는데 네네. 워낙에 지금 현재 그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별도 12 사업으로 지금 한 1000여 개 정도 추가로 하려고 했더만 예.
한 2,000개 이상의 어떤 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해가지고 예. 이제 그 또 균형을 맞춰서 일부 예, 또 예. 뭐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추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농촌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한번 사업을 확장해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무농약 쌀 재배 농가에 얼마나 지원해 주십니까? 실제 그 농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뭐 금액이라든지 지금 현재 혜택을 우리가 받습니까? 일반 무농약만이 아니고 네. 농사 벼농사 짓는 데에 각종 농자재라든지 네. 뭐 이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상토라든지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약 헥타당 45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도 실제로. 헥타당 450만 원 같으면은 뭐 그래도 뭐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지원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 거짓이는 거, 예. 직불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아, 직불제 급여도 예, 다 예,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쌀 학교 급식해서 이제 뭐 이 공립 유치원하고 이제 뭐 이렇게 초중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현황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로컬 푸드를 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먹거리 지원 센터 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이제 어린이집부터 유초중고까지 이제 먹거리 지원 센터에서 아이들 통합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저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이제 건립되면은 네. 1차적으로는 사실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맞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예. 거기도 이제 전체를 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한 5 내지 10개소 시범 운영을 하고 차츰차츰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1차적으로 먼저 하고.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예. 유치원 어린이집은 이제 2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차후에는 이제 모든 이제 유초중고 예. 또는 뭐 회사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거제에 있는 농부라든지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겠다. 예. 저 당초 계획은 그런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어린 아이들부터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 쌀을 이제 유치원 아이들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도하고 매칭 사업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아마 요청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부분도 이제 도하고 예, 우리가 예. 또 한번 또 협의를 해서 예, 뭐 예. 최대한 또 도비가 포함되면은 네. 확산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성군에 이제 그때 이제 그 현장 그 이렇게 이제 갔을 때 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홍성군에서는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쌀도 많이 나올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홍성군 의장님하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할 때 그러면 거제에 있는 멸치라든지 뭐 미역 이런 굴 이런 거를 그러면은 거기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학교 급식이니까 주고 우리 필요한 이제 학교 급식이 실제로 친환경 쌀을 우리가 아까 뭐 4,100톤인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여기 거제에서 생산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은 그걸로 좀 팔고 그쪽에 있는 농산물은 우리가 가져오고 이런 걸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그런 부분도 뭐 좋은 어떤 방안은 맞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되면은 도에서 사실상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 합니까? 내외의 조달 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 우리가 조달 안 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섭외를 해서 들어오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광역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전체로 도 1차적으로 하고 도에서 또 수급 안 되는 거는 이제 부분은 나가야죠. 다른 다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로컬푸드 이렇게 지금 이제 매장을 각 뭐 이렇게 농협 이런데 이제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전북 완주에 이렇게 갔을 때 보면은 거기는 로컬푸드 매장이 전용 매장이 있었습니다. 네. 거제시는 전용 매장을 이렇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 아주동의 그 생활 SOC 사업으로서 예, 지금 예. 그 하나의 시설을 지금 만들 겁니다. 네, 네. 그 우리 이제 농업 지원가서 주관해서 예, 예. 그 시설을 지금 만들면서 배치라든지 운영 계획을 전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고현 일원에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커뮤니티 로컬푸드 커뮤니티라 해가지고 어떤 이제 물론 뭐 청소년의 또 어떤 편의 시설까지 포함한 그 전용 로컬푸드 센터를 만들 겁니다. 아, 그럼 아주동이 하나, 고현동이 하나 예, 예. 이렇게 두 개 건립을 할 예정이고 예, 그럼 기존에 있던 곳은 그대로 또 운영이 되었습니까? 농협 안에 숍앤사업 행태의 그런 예, 어떤 예, 부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가 농협 내에 로컬푸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여러 곳을 한번 이제 현장을 가봤었는데 이 판로가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지 않고 조금 시일이 지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농부가 가져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상은 이제 해수를 해가지고 예. 폐기하든지 예. 또 아니면은 또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싼 값에 또 바로 그냥 그 소비자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판매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몇 곳을 둘러봤는데 이제 싱싱하게 보관이 돼 있는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직접 몇 개 사와서 이렇게 제가 이제 먹어도 봤는데 또 약간 또 이렇게 날짜가 지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농사 가져가면은 어쨌든 이게 판로가 이제 팔려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물건을 가져가면 뭐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신선농산물은 원래 뭐 로스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소비자가 뭐 내가 내는 그 양만큼을 소비를 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 30%는 로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주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뷔페식 이렇게 식당이 있어서 로컬푸드에서 매장에서 가져오는 게 이제 그쪽으로 식당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음식으로 제공이 되어서 주변에 인가도 없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 이제 광경을 이렇게 봤거든요. 저희들 줄을 서서 밥을 먹었고 그때 같이 가셨습니까?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거제에도 이런 게 있으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생선이라든지 지금 바다에서 팔로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물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참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이제 참 뭐 물론 이제 또 이 한 그 건물 안에서 일단 뭐 판매도 하고 또 거기서 바로 음식으로서 또 조리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도 좋겠지만은 최근에 우리가 그 고현 일원에 이제 로컬푸드 커뮤니티 센터를 한 개 만들려고 부지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참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반대의 여론이 굉장히 나고 또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제의 어떤 이 상황에서 보서는 남의 또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는 또 어떤 부분이 생깁니다. 그 건물 서는 주변에.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은 산 아래에 등산 아래에 거의 주변에 인가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상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어디서 왔는지 구름처럼 올려와가지고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가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인근에 상권이 있는 데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은 뭐 거제나 이런데 우리가 이제 뭐 먹거리 지원 센터도 할 것이고 주변에 또 신한리 플러스 사업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고 지금 이제 부지도 확장을 하고 매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지역 이렇게 이제 식당 있는 식당가를 피해서 조금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유통기한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가능한 끝자락 부분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면 농사를 이제 지으신 분들이 거의 한 90% 정도는 소비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이제 생산은 농사가 하지만 판매하고 소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합니다. 그 종전에 이제 우리가 그 농업인 단체들이 이제 뭐 별도의 어떤 또 법인을 구성을 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단체들이 별도로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참 이 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여튼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시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사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지원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12월 1일입니다. 예. 농업직에 오래 계셨는데 얼마 안 남았죠? 뭐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고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부터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로컬푸드 복합 매장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두 개소에. 아주하고 고현도. 정상대로 추진하실 사업입니까? 예, 정상대로 추진하고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국도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 예. 아주 생활 예소시 아주동 정센터 한 개하고 고현돈지 이런에 지금 정확하게 뭐 부지는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 상권을 기존 이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로컬 푸드 매장은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 농산물 신선 농산물 또 유통이 잘 안 되는 거는 어떤 뭐 분목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 관계에서는 조금 이제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질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당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죠. 경쟁 관계 맞습니다. 예. 간에서 그걸 한다면 왜 간에서 그런 걸 하지 하는 의아해하고 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모 사업 이런 걸 좀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 사업 계획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모 사업도 좋지만은 지역의 상황까지 좀 고려한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아까 최양희 의원께서 물었는데 우리 그제시에 지금 16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로는 16개보다 더 많겠네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0.1% 미만은 제외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16개 업체가 지금 우리 그제시에 지금 납품을 하고 이제 우리 49개 업체가 지금 우리 시스템상에 지금 등록이 돼 가지고 그 49개 업체는 농업진흥청에서 다 돼 있는 인가를 받아서 납품 인가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비료 품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47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49개수. 그럼 이 16개 업체는 우리 어떤 뭡니까 이 마을마다 이 어떤 조직이 아니라 어떤 그 우리 지역에 대리점이나 이런 게 구축이 돼 있는 회사들입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맨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농가가 자기가 원하는 업체의 비료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 그 업체를 바로 입력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는 79만 포가 보급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82만 7천 포가 지금 보급이 되었는데 이게
이 양이 좀 느는 거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별도의 우리 예산 아까 네, 1억 원에 더 1억 원 12더 예산 추가로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비료 보급 사업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비료마다 이 업체가 많으니까 이제 비료 품질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 똑같이 틀 수는 없고 안에 성분도 틀릴 것이고 그런데 아니 문제는 그 비료 납품하고 나면 그에 한해 농사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피해를 인해서 인근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그 비료 품질이 나빠서 뿌리 놓으면 거기서 풀씨가 있어서 그 부식이 덜 됐다니 풀씨가 있어서 그 풀이 나서 다른 작물이 안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사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지금 뭐 우리가 그 유기질 대비라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공급이 되는 부분이고 그 전년도 또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뭐 보관을 했다가 네. 이제 그 신년도 초에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연 한 4회 정도 이제 그 수시 2회하고 정기 1회 정도의 어떤 비료 생산 업체 그 지도를 하고 그 뭐 단속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시로를 채취를 해서 예. 분석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1년에 4회 정도는 유관 검사나 이렇게 하네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로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 성분 검사를 해보면은 크게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적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실 우리로서는 뭐 어떤 뭐 냄새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후숙이 완전히 안 됐다고 그거는 뭐 분명히 그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우리가 이제 지도 단속 가면서 또 약간의 또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분명히 그런 어떤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수를 해서 생산을 한다. 또 그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 참 그렇게 우리로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은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그 농업중앙회가 이제 정부의 이택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1년에 4회 정도 그 검사는 한다 하지만은 실제 주문은 면사무소에서 각 농민들이 와서 나는 어디 회사 그 몇 표 달라. 이제 그렇게 주문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과정은 뭐 유통 가격은 아예 모르는 거 아닌가 사실은. 뒤에 이제 정산만 해주고. 우리 이제 지역 업체는 우리가 단속이 되는데 이제 물론 그 완전하게 문제가 생기는 업체의 어떤 대비가 적발이 되면은 그 지역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는 합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 농민들이 이제 비를 받아서 대비를 써보고 아니 퇴비를 뿌려놨는데 전부 풀이 나서요. 왜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소똥이 부수이 덜 됐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퇴비를 뿌리는데 그 풀이 이름도 모를 풀이 그냥 보리처럼 이렇게 싹 흘러오는 그런 피해를 당하고 하면 우리 이제 그런 피해를 입으면 우리 농업지원과나 우리 시의 어떤 뭐 민원 접수나 이런 걸 합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이제 그런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 어떤 이제 보관의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어떤 현장에 있는 그 비료의 시로를 떠가지고 검사는 못 합니다. 못 하고 그 이제 비료 생산 업체 생산 무더기로 우리가 검사 시로를 떠서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뭐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풀이 난다는 거, 요 근래 제가 좀 이 자료를 좀 취합을 하고 민원 청취를 좀 해보니 의외로 그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특히 물론 우리 농업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건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이 형성되니까 펜션도 들어서고 식당도 들어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이 먼저 있었지만은 그 퇴비로 인해서 냄새나는 퇴비로 인해서 그또 영업집에 피해를 입어서 또 어떻겠습니까? 그게 지금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요즘 농촌 민박이 펜션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진짜 막대한 지장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료 품질 관리법이나 이런 데서 한다면 냄새는 어떤 비료 관리 규정이나 이런 데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품질이나 그런 거는 이제 비료 관리법에서 관리가 될 것인데, 그래도 냄새는 안 나게 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만들 것 같고, 그럼 부숙의 차이일 것인데, 우리 거제시에 들어온 퇴비를 좀, 품질 높은 퇴비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할 시청을 한번 펴볼 생각은 없습니까? 네, 일단 비료의 어떤 품질은 예. 또 여러 어떤 과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거는 맞는데, 실제로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또 비싼 것은 또 아마해도 또 다른 성분 측면에서는 더 낫겠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이제 냄새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도 그게 후숙이 안 돼서 나는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저항적으로 우리가 딱 그걸 근데 정도의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퇴비 냄새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수준과.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현장 어떤 부분 문제 생기는 예. 거 이런 것 같이 해가지고 또 생산 업체의 어떤 부분에 최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냥 비료 납 공장의 어떤 양심이나 그런 것과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 참으면 되지, 또는 비료의 어떤 이 수급에 좀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건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걸 우리 농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좀 좋은 걸 좀 쓰자라는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 예. 입장이 좀 많지 않으니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을 뻔히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행정의 역할은 또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료 특히 퇴비의 이 냄새에 관여해서는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꼭 어디 직원한테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네. 예, 제가 볼 때는 또 우리가 수요자가 실제로 또 그는 조금 품질이 저하된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사용을 안 하면 사실 되거든요. 예.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뭐 인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참 말 못할 그런 사정은 하기가 참 압니다. 곤란합니다. 예. 있는 건 제가 압니다. 예. 하지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또 우리 또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는 저희들 업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 업체 한번 꼭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지역 제조업체. 올해부터 또 납품이 시작되었네요. 예, 지금 내년 초에 지금. 아니 2020년도에 납품이 되었는데. 2020년 거는 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것도 내년에도 또 납품을 할 것이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른 거는 뒤에 좀 봐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득 지원과 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규성 소장님을 비롯해서 오학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참 주무부서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직 마무리 하시는 그 시점인데 나가시는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쌀 생산하고 우리 쌀 수매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매할 때 좀 농민들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좀 에러 부분을 옛날에 좀 호소를 하던데 요즘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한 42,000톤 정도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5,000포 정도는 이제 산물배로 수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건조배로 수매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산물배를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산물배 이제 수매에 따라서 뭐 건조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어떤 노동 일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타 지역보다는 산물배 수매 비중이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또 특히나 또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비축미 물론 뭐 경지 면적이 작지만은 경지 면적 대비해서 보면은 비축미의 어떤 수매량이 조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그 고령화로 되고 하니까 터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뭐 에러를 뭐 어디든지 뭐 에러는 조금 뭐 100% 없지는 않은 느낌인데, 찾아가는 농업 현장 지도를 적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17페이지 뭡니까 이 맹족순 테마파크 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인근에 뭐 초량 깎고막 이바구길 168계단 거기 가니까 뭐 이런 교통 약자를 위한 뭐 이런 모노레일 이런 거를 설치했는데, 우연찮게 그 계획을 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관광지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 통영 그 뭐 디피랑 남항산 공원이니까 빛축제 이런 걸 해서 밤에 놀거리, 밤에 차들거리 그런 거를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고. 해서 우리도 기존의 관광에 버러스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좀 천만 관광을 위해서 조금 해보면 어떻게 하는 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가 올 9월경에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 편의를 위한 어떤 시설을 하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의 공모를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쪽 부분은 산야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접근성이, 일반인들도 접근성이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을 위한 어떤 예산의 어떤 확보 또 시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운영의 어떤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 가지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 부분에 챙기고 도전을 하시는데 좀 아쉽게 안 됐는데, 사실은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장애길 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개선이 더 많이 되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죽순이는 또 먹거리로 이용을 또 해서 뭐 관광 상품도 또 되더라고요. 지금 뭐 연계적으로 해가지고 먹거리 그다음에 공예 이런 부분에 또 뭐 하여튼 어떤 상품화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도 뭐 토굴입니까 그런 것도 해놓고 포토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또 거기도 뭐 메리트가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지만은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우리 어떤 관광을 오는 어떤 한 맹소로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그쪽에도 이 면지역이지만 이제 그 관광의 균형 발전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 그럼 23페이지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이제 설계가 약 한 뭐 95% 가까이 100% 그진 뭐 다 돼갑니다. 일부 지금 이제 협의상 뭐 보완상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지금 이제 되고 나면 12월 중에 실시 계획 인가를 지금 뭐 일단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은 한 3월 중에 뭐 계약을 해서 뭐 한 5월 중에 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지금 현재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 부분도 우리 그제면에 또 균형 발전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수건이었고 초중 고등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지금 되는 데 대해 갖고 기대도 크고 호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나는 농수산 임산물 또 안전한 판로도 개척이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갈지 그게 이제 좀 고민도 함께 또 고민해서 잘 운영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에만 무조건 다 해라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처음 이제 시설하는 부분이고 예. 또 사실상 시행착오는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사전 시뮬레이션도 하고 지금 그런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학주 과장님께서 용역도 통해서 우리 간담회도 몇 번 안 했습니까? 지금 계속 간담회도 하고 계속 좀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장시간 답변하려면 힘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이미 앞에 위원들이 다 했었어요. 하나는 명종 테마 공원에 대한 거, 하나는 쌀, 하나는 대비,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비는 아까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대비가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이제 완전 후숙이 되면은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옛날에 냄새가 동굴도 난다는 보면 것은 제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생겼는지 또 아니면 또 현장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규명은 못 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은 반드시 또 업체에 가서 또 어떤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면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로라든지 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부분 이렇게 이제 사실상 자, 과장님, 예. 그 공장에 있을 때는 냄새 안 나고 출하가 돼가고 밭에 있으면 냄새 납니까? 그건 나이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똥, 오줌 이런 것을 거름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금방 숙성되지 않은 것은 냄새 엄청 났습니다. 그러나 오래 숙성된 것은 냄새 안 나거든요. 그럼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인가 하면 이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 저장을 해서 숙성을 시킬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은 아마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더라도 냄새 나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보통 보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후숙을 완전히 후숙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근데 이제 되고잖아요. 물론 또 생산이 되면은 적치를 해가지고 또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후숙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록 관련 법률상에 후숙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물론 또 생산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사실 매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공장에서 냄새 안 나고 밭에 오면 냄새 나는 게 우습지 않아요? 자, 그거는 한번 다시 연구해 주시고 올해 수매 끝났죠? 예? 수매가 거의 끝났죠? 수매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끝났죠? 예. 올해 등급이 잘 나던가요? 올해 등급이 전년 대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쌀 질이 안 좋다는, 나락 질이 안 좋다는 얘기네. 1등하고 특등의 비율만 보면은 예. 조금 전년도보다 조금 못한 한 2% 3% 정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2%에서 3%가 등급도 낮게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 출하도 적게 됐고, 이러면 우리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보전해 주는 그런 건 없어요? 현재는 그게 실제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보전의 어떤 부분에서는 별도의 어떤 상황이 없습니다. 재해를 입어 가지고 재해 피해의 어떤 기준에 이 부합이 되면은 재해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지원의 어떤 부분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그 어떤 시기
어떤 부분에서 뭐 조금 뭐 흉년이 들었다 해가지고 별도로 그 뭐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출하 시기에 태풍이 와갖고 많은 생산량이 감소돼 버렸잖아요. 네. 그에 대한 전년에 보전이 없었어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바다는 태풍이와 디비징을 하면은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우리 육지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풍으로 인한 이제 재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산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 100 정도가 되면은 한 1200제곱미터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를 직수 100이라고 보고 그 정도가 되면은 약 우리가 11호서 한 30만 원 정도 그 피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해로 인한 부분들은 일부 지금 한 전체 한 8천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게 안 된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거는 재해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올해 보면은 사실은 태풍 피해보다도 장마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한참 개화될 시기에 비가 많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가 되니까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고품질 쌀 생산. 지금 이제 우리가 고품질 쌀 생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뭐 친환경 자재라든지 그 또 각종 우레이 이런 거 그다음에 하여튼 농자재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헥타당 한 45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페이지 있는 게 결국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고 고품질이라는 거는 펩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척무인데 세림이하고 세척무는 이제 사실 전남 6호라 해가지고 전라도 기술원에서 지금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식화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품종은 아니고 우리 그제는 올해 이제 그 세척물을 공공비축 미국 그 매입 품종으로 정해서 이제 한 이유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 쌀알이라든지 밥맛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하고 올해도 등급을 특등을 받은 거는 세척무가 뭐 특등이 나왔지 다른 품종 특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1등 정도의 어떤 그런 등급을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척물은 이제 보급종으로 공급을 한 것이 아니고 농가의 전년도 재배 농가의 자가 체종 그 교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저 평화영농을 통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또 내년 또 우리가 수매 품종은 햄품하고 세척물을 별도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그 햄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우리가 보면은 쓰러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단종이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딱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하여튼 품종 고품종의 어떤 그런 배 종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세척물 올해 잘 됐다니까 다행이었고 내년에는 햄품과 세척물을 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 만약에 배농이 됐을 때 그럼 배농이라 해야 됩니까? 출하가 완 떨어졌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출하가 떨어지는 품종을 우리가 공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아니에요. 또 어떤 이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제 배농사가 뭐 잘 되는 해가 있고 뭐 또 여러 재해로 인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은 이제 뱀멸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이제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시기별 그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니까 재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좀 하고 과장님 혹시 우리 수매량이 농가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헥타당 정해져 있습니까? 정부가 완전 받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에서 물량이 배정이 돼 내려옵니다. 배정돼 그제 내려오죠. 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이인태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수매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시골에 보면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었다면 수매를 하지 말고
우리 거제시만 독특하게 어떤 벽시를 보급을 해서 우리 거제시가 나오는 생산은 모든 미국 처리장을 가서 우리 거제 시민들한테 준다라는 어떤 그런 대안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공공비축 미국은 국비로서 매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급 시에 또 어떤 그 비상용 안보용으로 사실은 또 보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거제에서 나는 어떤 별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거제시의 전체 어떤 아니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사물배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넘기면 되죠. 그런데 이제 공공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뭐 이 지자체별로 비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추정하면 한 29억 내지 30억 정도의 어떤 비용이 공공비축 미공 매입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비용의 어떤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실제로 한 65% 정도가 우리가 자가 소비용으로 지금 사실상 그 생산량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비축 미국을 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자가 소비를 최대한 억제를 시키 가지고 어떤 농가들이 자가 소비용을 사 먹을 수 있게끔 내가 그럼 출하를 하고 사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업체가 조금 그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당근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을 우리 행정하고 예. 같이 짜가면 되지 않겠냐. 그럼 사실은 우리가 보기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매를 해서 추곡들이 계속 남아도 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독특하게 한번 관리를 해볼 의향이 있냐 그 물어본 겁니다. 예, 그 내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평화영농에서 계약 재배를 하면은 뭐 포대당 1,000원 정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예. 우리 어차피 RPC가 있으니 RPC 맞죠? 예, 예. 예, 있으니까 한번 행정에서 지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빨리빨리 끝낼게요. 맹종죽순하고 맹종대나무하고 구분을 하면은 녹지과와 두 개의 소관인데 작년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과장님과 해가지고 업무 분장이 딱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은 9월 말까지 해갖고 36만 8천 명이 왔다 갔다 돼 있거든요. 페이지 불러드려야 됩니까? 17페이지. 네, 36만 8천 네, 명. 36만 8천 명이 와 있고 아마 입장료가 수입인가는 모르지만 입장료가 7억 1,300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는 고마 인원수 곱하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료를 줍니까? 일단은 실적을 봤습니다. 자료를.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장료 수입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저 매월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조합원도 사실은 우리 그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법인 운영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 관여를 세부적인 뭐 규정까지를 안 보지만 그래도 조합원에 대한 그 지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 전체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받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조합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관여를 안 합니다. 이 조합원에 대한 약간 찌그락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 나오던가요? 어떤 부분이? 지금 그 보면 민원들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왜 조합원을 나는 한번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면 거의 국도비 시비로 가지고 이 사업을 이뤄낸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들어가고 세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한번 우리 지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5페이지 보면은 맹종죽 지역 활성화 용역을 했거든요. 1,600 얼마인가 금액이 돼 있던데 예, 예. 그 용역 보고도 하고 다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맹종죽 테마공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이 바뀐 게 있습니까? 용역을 한 이후. 지금 현재는 뭐 당장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그 계획을 어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대안- 용역하고 난 이후 약 1,7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이후 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용역 해가지고 이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 이제 과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제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대다수가 산림 녹지가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지원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맹종죽 테마파크 테두리 안의 어떤 활성화 부분은 지원가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예, 부분에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각종 그 당시에 이 레시피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관광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그 관련 또 사업의 어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서 이런 부분하고 이제 사실상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야 됩니다. 챙겨가지고 올해는 당장 용역이 이제 끝났는데 그렇죠. 내년부터 이제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찾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도 그때 시정 질문에서 질의에서 그랬거든요. 자, 하여튼 저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대 효과를 보면 맹종죽 테마공원 향토 자원을 농촌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기대 효과를 지금 내어놓고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물론 관광이 한 30만 이상 왔다는 현재는 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3배, 4배를 이제 기대 효과를 가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 우리가 향토 자원을 가지고 이제 관광 산업화를 이제 하고 있는 단계고 또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만 만족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여태까지 걱정을 하고 해오던 부분인데 계약 기간은 언제 끝나죠? 22년까지 돼 있습니다. 22년 내년 후내년이죠. 예, 후내년이 끝나죠. 그 10년 계약이었습니다. 예, 아마 2022년까지 갔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광 산업으로 목적을 한다면 이대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대로라는 게 임대입니다. 아니면 저 전차를 매입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도 우리 법인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지금 현재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요. 대다수 그대로 계약이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이제 매입을 해서 또 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저걸 예산적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봐서라도 우리가 지금 농업 부분의 어떤 관광유의 시설 중에서는 맹종죽 테마파크가 제일 운영이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또 물론 더 좋게 하려면은 시비를 투입해서 구입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 상황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는 부분도 예산 대비 어떤 성과도는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 쿠면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연차 사업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냥 이 관광 활성화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으면 임대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날로 갈수록 자꾸 번창해 가고 또 우리 거제시가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저게 뭔가 결론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인태위원회나 몇몇 위원들도 거기가 상당히 이제 효과가 상승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걸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수십 년을 우리 공직에 계시다가 떠나지만 우리 후임 계장들께서도 이건 관심 있게 가져서 어느 게 맞는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고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그 둔덕 청마꽃들 축제 예. 이게 이제 2년 동안 태풍이고 코로나 때문에 뭐 준비를 뭐 다 해보지도 못하고 뭐 꽃만 피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어떻게 내년 사업 뭐 정상대로 또 추진을 해 나가실 거요? 네, 일단은 예. 예산도 지금 요청은 돼 있습니다. 예, 요청은 돼 있고 예.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사실 둔덕은 어떤 뭐 전형적인 농촌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네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제에서 좀 소외된 어떤 그런 어떤 맞습니다. 또 뭐 예.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청마꽃들로 인해서 어떤 둔덕이 또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또 청마꽃들로 해서 지역의 특산품인 그 포도 맞습니다. 예, 예, 같이 연기가 판매의 잘 어떤 되었죠. 부분도 예. 상승 효과도 가져왔었고 예, 절묘한 타이밍에 예, 예. 벌써 이게 11일째 이제 접어드니까 예, 그래서 저 예. 청마꽃들을 이제 어떤 운영의 방향을 우리가 새롭게 모색하는 것은 뭐 그렇게 또 해 나가야 되겠지만 예, 맞습니다. 예. 새로운 관광 그 가치 창출이라든지 지역도 뭐 활성화라든지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농업 소득 이 정대하는 이런 부분에 정말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큰 어떤 맞습니다. 기여를 하고 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둔덕이 청마꽃들 축제로 인해서 추석 무렵에는 진짜 뭐 우리 거제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둔덕 농협의 한우까지 같이 곁들여서 아주 지역의 이제 이 상권과 이 관광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이 좋은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사실 좀 맥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떤 그래도 이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러면 피곤해도 물 직접 찔러서 물도 대면서 하다가 이틀은 2년 동안 이제 그런 이 사태가 벌어져 놓으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이 주민들 동료를 좀 잘해서 좋은 이 행사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